남들 하라는 대로 막 뛰고 그냥 안녕하세요, 책방 러너입니다. 서울 마라톤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회복 잘 하고 계시나요? 저는 대회 이후로 감기 몸살을 크게 앓았어요. 화요일까지 거의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집에서만 앓아 있었는데요. 코감기에 목감기에 그리고 복통까지 이렇게까지 아픈 거는 코로나 걸린 이후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대회 이후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기온차가 15도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감기 조심하시고 즐겁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회를 마치면서 느낀 점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서울 마라톤을 뛰고 난 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만의 후연 계획을 짤 수 있겠는데? 하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처음에 마라톤 뛸 때만 해도 저는 세세하게 후연을 짜지 않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뛰었어요. 뭐 15km 뛰고 20km 뛰고 조깅이라든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뛰기만 해도 일단 일정 부분 실력이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살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나 그런 거 하나도 안 살펴보고 그냥 무작정 풀마라톤 대회 나가고 그랬던 때인데, 귀국해서는 서울에서 유콘이라는 크루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후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후연을 짤 필요가 굳이 없었죠. 이제 그러지 않아도 친구들이랑 같이 뛰어도 실력이 계속 상승했으니까. 강릉에 와서는 거의 혼자 뛰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같이 러닝할 친구도 찾기 어려웠고 당시에는, 그리고 러닝 페이스 맞는 친구들도 많이 없었고 혼자 후연을 짤 필요성을 계속 느끼게 됐는데요. 이제 더욱이 서브3처럼 좀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작년에 실패를 교훈 삼아서 이번에 마라톤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때 참고한 책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그 책이죠. 바로 잭 데니얼스 러닝 포뮬러였습니다. 사실 잭 데니얼스 러닝 포뮬러는 마라톤만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800m부터 시작해서 1500, 3000, 5000, 1000m, 그리고 풀마라톤, 울트라마라톤, 트라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등 단거리를 제외한 트랙과 로드 경기 대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할 내용은 마라톤뿐 아니라 육상 종목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를 토대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니얼스 박사는 시즌을 준비할 때 크게 4가지 단계로 진행할 것을 권했습니다. 첫 번째는 BFIP라고 해서 기초 쌓기. 기초 훈련을 쌓아 토대를 만들고 부상 예방에 주안점을 두는 시기입니다. 2단계는 IQ라고 해서 포인트 훈련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3단계는 TQ라고 하며 포인트 훈련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는 FQ라고 해서 포인트 훈련의 최종 단계로서 기량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기입니다. 잭 데니얼스 박사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은 그의 후연 방식이 크게 5가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예요. 책에 나온 순서대로 E-러닝, M-러닝, T-러닝, I-러닝, 그리고 R-러닝, 이렇게 5가지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4단계 중 이제 1단계에서는 E-러닝을 실시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 1회는 이제 느린 속도로 장거리 줄을 가지라는 건데요. 천천히 내 몸에 부담 안 가는 속도로 한 90분에서 150분 정도 뛰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가끔씩 조깅 후에 윈드 스프린트 같은 지주계를 넣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R러닝, 레피티션이죠. R러닝을 메인으로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포인트 훈련을 시작하는 시기인데 이때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한 가지의 운동 스트레스만 가할 것. 인터벌 같은 경우는 스피드 그리고 유산소 능력, 이렇게 2가지에 대한 운동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포인트 훈련 처음부터 그 2가지 스트레스를 가하기보다는 레피티션으로 스피드에 대한 내성을 먼저 키울 것을 권했고요. 주기는 주 2회 실시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 사이사이는 E-러닝으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주 1회는 조깅 페이스로 장거리 훈련을 할 것을 권했고요. 3단계는 I-러닝, 인터벌입니다. 2단계에서 스피드 훈련을 어느 정도 마쳤다면 여기서는 유산소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를
키우는 시간인데요. 주기는 전 단계와 같은 2회인데 이제 종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종목의 경우는 뭐 이제 인터벌 한 회, 레피티션 한 회 이렇게 섞어주길 권했고요. 상대적으로 좀 긴 거리의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벌을 2회 넣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조깅 페이스로 이제 장거리 후연을 실시해 줄 것을 권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T러닝, 역치주입니다. 역치를 개선시킬 정도의 장거리 인터벌 또는 지속주로 기량을 끌어올리는 시기이고요. 장거리 대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 이 시기에는 뭐 인터벌을 굳이 하지 않고 T러닝에 집중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거의 그랬고요. 그렇게 후연은 총 4단계 뭐 조깅, 레피티션, 인터벌 그리고 역치주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꼭 그 단계에 그 후연만 하라는 건 아니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도 앞전의 후연을 소홀히 하지 말고 꾸준히 해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관용 포인트 후연 끝난 다음에 조깅 넣어주고 조깅 후연 끝난 다음에 인터벌 살짝 넣어주고 짧은 인터벌 살짝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차해 가면서 바리에이션을 다양하게 주는 게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중 가장 중시할 건 역시 조깅인 것 같고요. 저도 책에서 이 부분을 읽고 이번에 동계훈련을 준비했어요. 살짝 불안하지만서도 그래 거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시간주로 해서 착실하게 쌓아보자. 제 후연 시간이랑 거리 보면은 막 그렇게 페이스도 빠르지 않아요. 제가 다 보여드릴 건데 12월 같은 경우는 5분 30, 거의 5분 40초 페이스. 이때 거의 조깅으로는 6분 정도로 뛰었고요. 포인트 훈련 안 하고 끝나고 이제 간간히 윈드 스프린트만 넣어주던 시기였어요. 1월 달에도 비슷해요. 1월 달은 이제 거의 그 레피티션 이행기였죠. 레피티션이랑 인터벌을 총 2번씩 넣었나? 지속주 살짝 넣어주고 이게 다였던 것 같아요. 포인트 훈련 같은 경우는 이때 조깅 페이스를 살짝 끌어올렸어요. 이제 너무 느리게만 하면 몸이 빨라지진 않을 테니까 540 정도로 올리고요. 2월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기량을 끌어올릴 시기잖아요. 이때는 조깅 페이스도 거의 5분 초반대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올해따라 유독 눈이 와서 훈련에 좀 차질이 많았어요. 밖에서 뛸 환경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에 인터벌을 거의 못했어요. 1월 달에 2번 한 게 단가? 2월 중순까지 가민상으로 VO2 max가 한 55밖에 안 나왔어요. 예전에 이런 주위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서브 3 하려면은 가민상으로 한 61 정도 나와야 된다. 근데 전 아직 55잖아요. 너무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인터벌, 레피티션 그런 거 다 생략하고 한 2월 20일부터였나? 아니요 조금 더 지나서였나? 그때부터 계속 지속주만 달렸어요. 이제 역치주에 가깝게 무조건 4분 15초 페이스 언더로 간다 이랬었는데 초반에는 그렇지도 못했어요. 호흡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 뛰었을 때 평패가 막 4분 20 몇 초 나오고 지속주도 한 번, 두 번, 세 번 거치다 보니까 이제 금방금방 이제 향상이 되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래도 계속 인터벌하고 훈련하고 그랬던 게 쌓여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번에 기초 체력이 쌓여서 그런지 계속 한순간에 쫙쫙 오르더라고요. 대회 직전에 59까지 가다가 57로 떨어지긴 했는데 결과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3시간 3분 49초 의 성적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빠른 스피드로 지속주를 계속 넣어야 된다. 천천히 뛰지 말고 처음부터 계속 빠르게 뛰어야지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는다.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정말 편하게 대회를 준비했었거든요. 천천히 뛰어야 빨라진다 라는 사실을 몸소 실감한 시간이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쉬웠던 점은 딱 2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속주 훈련이 좀 부족했다. 2, 3주 아니야 1, 2주만 더 빨리 지속주 훈련을 했으면 정말로 서브 3에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좀 더 편하게 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에 언덕 훈련을 별로 못했어요. 서브 3 하려면 그만큼 언덕을 자주 가야 되는데 언덕 훈련을
많이 못한 게 해야 할 점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봄이랑 여름 동안 산악 훈련, 그런 언덕 훈련을 통해서 기량을 급격하게 향상시켜 볼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그런 영상을 틈틈이 찍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잭 데니얼스 박사의 훈련 스케줄에 대해서 문의 주신 분이 있어요. 매번 이제 정성스럽게 댓글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도 물어보신 분인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싶은데 이 훈련 스케줄이 엄청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거리마다 다르고 어떤 초보자용, 어느 정도 입문자용, 하나의 훈련 안에 E러닝이 있고 T러닝이 있고 그 다음에 I러닝 뭐 이렇게까지 다 포함이 됐어서 제 능력으로는 말하기가 좀 너무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하나하나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회 이후 그 느낀 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번에 실험하는 느낌으로 훈련에 임했던 것 같아요. 작년 제마 때가 3시간 15분이었는데 반에 이번에는 3시간 3분대로 한 거의 12분은 단축한 게 됐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몸으로 체감해서 앞으로도 좀 이런 식으로 다져갈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편이 좀 힘들지도 않아요. 계속 매번 빡세게 할 필요도 없고, 마스터스라든지 엘리트 선수들이 왜 항상 조깅이 중요하냐라고 하는지 피부로 와닿았던 시간이기도 했고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매번 너무 지속주 그냥 빠르게 뛰기만 하면 몸도 지치지만 좀 정신력도 피로해지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러닝이 즐거운 게 아니고 나한테 좀 피곤하고 나가기 싫고 또 부상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느슨하다고 해야 되나? 느슨하게 접근해도 기록은 어느 정도 잘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뭔 말을 하는 건가? 훈련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영상,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